지구에는 빛나거나 휘거나 폭발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행성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갤러리입니다. 어떤 곳은 몇 분 만에 당신을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아예 존재해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자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창의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50번 라 환초의 해안선. 몰디브의 환초는 마치 떨어진 별들로 그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유령 같은 푸른 빛으로 빛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진화된 생물학적 방어 기작 덕분입니다. 마치 구조 신호처럼 더 큰 포식자를 유인해서 먹히게 할 수도 있죠. 바로 플랑크톤을 괴롭히는 녀석들 말이죠. 이제 탁 트인 바다를 떠나 지하 터널과 잃어버린 문명의 비밀이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49번입니다. 유카탄 세노테는 숨겨진 침수 동굴 네트워크에서 발견되며 마치 비밀로 가득 찬 금고와도 같습니다. 빙하기 짐승들의 뼈와 마야 유물들이 모두 이 맑고 투명한 물속에 있습니다. 고대 마야인들은 이 거대한 싱크홀을 저승으로 통하는 문으로 여겨 재물을 던져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곳들은 정글 지하 깊숙이 자리한 수중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호수가 있습니다. 48번째 레트바 호수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 영상 만들기 전에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 호수는 한때 소금기가 매우 많고 미생물로 가득 차 있어서 거대한 딸기 우유 그릇처럼 보였습니다. 이 호수는 지역 경제에 중요해 채취자들이 소금을 모으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생물은 아프리카 태양에서 일꾼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자외선 차단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낚시 여행 갈 때 좋은 팁이네요. 이제 북쪽으로 가서 날씨에 따라 모습이 변하는 캐나다의 호수로 가봅시다. 47번입니다. 한여름이 되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스포티드 호수의 바닥이 다채로운 미네랄 웅덩이로 이루어진 물방울 무늬 풍경으로 결정화됩니다. 저것 좀 보세요. 이 웅덩이들은 황산 마그네슘부터 은과 티타늄의 미량까지 다양한 미네랄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몇 가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원주민들은 이것을 관절염 완화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가장 독특한 형태들이 항상 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6번입니다. 폴란드의 구부러진 숲에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90도 각도로 휘어져 있는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론들은 인간의 조작부터 눈 피해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재생 실험들은 각진 나무 복제에 실패했으며 이 숲은 여전히 미해결 식물학적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구가 보여주는 유일한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 45번째로 나미비아에서는 수백만 개의 불모의 붉은 흙고리가 사막을 점점이 뒤덮고 있습니다. 거대한 점 잇기 게임처럼 보입니다. 이 구조물들은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수분 조절을 돕습니다. 이 패턴들은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고 지구의 미스터리 서클처럼 보입니다. 모두 모래 힝에미 집단이 관리합니다. 요정의 원부터 독성이 강한 호수까지 이 물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호수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습니다. 44번째입니다. 홍해의 파도 깊숙이 숨겨진 곳에는 너무나도 밀도가 높고 짠 바닷속 호수들이 있어서 심지어 잠수함조차 그 표면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웅덩이들은 거의 산소가 없고 중금속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벌레들은 그곳에서 여전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다른 생물을 죽일 환경에서 살아남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혀 말이 안 되는 물을 찾기 위해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중 하나에 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43번입니다. 매년 도시안 블록보다 더 넓은 거대한 얼음 원반들이 메인주 웨스트브룩 근처의 푸줌스카 강에서 완벽하게 회전합니다. 이 얼음 원반들은 천천히 강가를 따라 돌면서 완벽한 원형이 됩니다. 어떤 원반들은 수십 미터에 이를 정도로 커서 강 전체를 뒤덮을 수 있습니다. 이제 훨씬 더 이상한 파도들을 살펴봅시다. 42번 아스파라투스 구름.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혼란스럽고 소용돌이치는 파도 모양의 구름입니다. 하지만 이 파도들은 물속이 아니라 머리 위 하늘에 있습니다. 수증기로 만들어진 아스파라투스 구름은 오랫동안 아마추어 구름 관찰자들에 의해 기록되어 왔지만 2017년에야 공식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구름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신기한 모습이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대기가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리 심층 탐구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연이 모든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미국 서해안으로 가보죠. 정말 이상합니다. 물 41번입니다. 캘리포니아 해안 근처에서 바다는 낮에는 깊고 녹슨 붉은색일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넌 블루 불꽃으로 폭발하듯 변합니다. 해가 지면 조류 번식이 독성이 될 수 있어서 해양 생물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일부가 밝은 파란색으로 번쩍입니다. 파도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이 생물학적 위험이 놀라운 빛의 쇼로 변합니다. 하지만 물이 갑자기 화려한 색으로 변하는 곳은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40번입니다. 매년 몇 주 동안 카뇨 크리스탈레스의 강바닥은 환상적인 색의 향연으로 물듭니다. 수생식물 덕분에 물속은 빨강, 노랑, 초록으로 가득 찹니다. 마치 흐르는 무지개 같죠? 식물들은 햇빛을 흡수하고 이제 그들이 빛날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 장관을 볼 수 있는 기간은 정말 짧습니다. 강이 이렇게 변하는 건 1년에 몇 달 뿐이고 건기에는 식물들이 휴면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지각이 너무 얇아서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39번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달롤 열수지대는 산성 웅덩이와 소금 굴뚝이 어우러진 넘빛 악몽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지구라기보다는 외계인의 전초기지처럼 보입니다. 지구 표면에서 가장 외딴 곳이자 사람이 살기 힘든 곳 중 하나입니다. 그곳의 기온은 섭씨 46도까지 자주 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작은 미생물도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죠. 이제 또 다른 극한의 기온으로 가보겠습니다. 38번 지구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공포 영화 같지만 남극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블러드폴스는 얼음 아래 깊숙이 갇혀있던 철분이 풍부한 액체가 분출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거의 200만 년 동안 그곳은 햇빛과 산소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액체가 공기와 닿으면 철이 산화되어 빙하가 피처럼 붉게 변합니다. 아마도 현지 펭귄들은 피를 흘리는 얼음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제 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벨 수 있을 만큼 날카롭습니다. 37번. 마다가스카르에는 나무들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석회암 바늘로 이루어진 숲이 있는데 이 바늘들은 살을 베일 만큼 날카롭습니다. 칭기드 베마라하 국립공원의 뾰족뾰족한 지형은 거의 통과할 수 없는 천연 요새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칭기들은 때때로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여원숭이들은 이 돌날을 이용해 포식자들로부터 도망치고 일부 종들은 이 톱니 모양의 봄구리 위에서 완전히 살아가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형은 단순히 베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폭발하기도 합니다. 36번 아이슬란드 서부 흑해달루르에 있는 그레이트 가이저는 원조 물 분출구입니다. 이곳은 1150년부터 200피트 높이로 끓는 물을 분출해 왔으며 전 세계 간헐천이 이곳 이름을 따서 불렸습니다. 이제는 그 형제인 스트로쿠르가 더 자주 분출하며 주목을 받고 있지만 가이저는 여전히 아이슬란드 화산의 역사적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지구에서 가장 추운 사막 35번째 장소로 떠나봅시다. 영하의 온도를 가진 사막입니다. 정말 사실이죠. 남극의 드라이밸리 일부는 수백만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로 습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이 지역을 통과하는 건조한 바람 덕분에 드라이밸리에는 6,000개가 넘는 호수가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곳에서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죠. 생명은 어떻게든 적응하니까요. 연구자들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박테리아도 발견했습니다. 생명은 어떻게든 적응해 나가죠. 이제 스스로 물을 빼내는 호수를 상상해보세요. 34번째입니다. 매년 여름 오리건 주 윌라메트 국립공원의 로스트 레이크는 그냥 사라집니다. 호수 바닥에 있는 거대한 구멍이 마치 욕조의 배수구처럼 작용해서 호수 전체의 물을 지하 용암관으로 빨아들입니다. 호수는 다음 계절에 눈이 녹으면서 다시 채워지고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이런 순환환을 반복합니다. 바위와 잔해로 구멍을 막으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호수는 그냥 사라져버리지만 때로는 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경우도 있습니다. 33번입니다. 브라질의 렌소이스 마라네스에는 끝없이 펼쳐진 하얀 모래 언덕들이 수천 개의 맑고 투명한 석호를 숨기고 있습니다. 각 석호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강이 이 지역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번성합니다. 모래 언덕과 치솟는 온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건기에는 물고기들이 실제로 모래 언덕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젖은 진흙층을 찾아냅니다. 이제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모래와 숨겨진 석호를 불로 만들어진 해안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32번입니다. 아이슬란드 남부의 레이니스피아라 해변은 검은 모래사장으로 거인들이 조각한 듯한 거대한 돌기둥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모래는 화산에서 유래된 것으로 용암이 차가운 대서양과 만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인스타그래머블한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이 해변은 갑자기 밀려오는 파도로도 유명합니다. 이 예측할 수 없고 강력한 파도들은 갑자기 해안으로 밀려와 방심한 관광객들을 휩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이로 인해 6명이 사망했고 12건의 긴급 구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파도가 없어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31번입니다. 급류로 인한 홍수가 애리조나의 엔텔로프 캐니언을 좁고 구불구불한 암석 통로로 깎아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거센 물살이 이 벽을 만들어냈습니다. 험난한 지형과 타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기에는 갑작스러운 홍수가 협곡을 등산객들에게
치명적인 함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만이 풍경을 위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번입니다. 코토팍시산은 안데스 산맥의 일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 중 하나이며 해발 약 5,880m까지 솟아 있습니다. 완벽한 눈 덮인 정상은 내면의 격렬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분화가 일어나면 정상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며 라르라고 불리는 거대한 진흙더미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인근 계곡을 향해 쏟아져 내립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성질 때문에 분화가 일어날 때마다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빛나는 바다와 땅속에 묻힌 동굴, 피를 흘리는 얼음, 회전하는 얼음강까지 지구에 숨겨진 자연의 경이로움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한 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 투어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29번입니다. 베트남의 손둥 동굴은 세계에서 부피가 가장 큰 동굴로 그 규모가 너무 커서 내부에 정글과 흐르는 강, 심지어 자체적인 기상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동굴 내부의 공간은 40층짜리 마천루도 들어갈 만큼 큽니다. 동굴 내부에서는 온도 차이로 인해 구름이 형성되며 이로 인해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동굴이지만 1990년에 나무를 찾으러 다니던 현지인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그는 이후 동굴의 위치를 잊어버렸습니다. 입구를 다시 찾는 데에는 2008년까지 걸렸고 그 이후로 이곳은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얼어붙은 표면 아래 폭발적인 열기를 숨기고 있는 28번입니다. 트롤 퉁가, 즉 트롤의 혀는 2300피트 절벽 위에 얇고 평평하게 튀어나온 바위로 무릎이 후들거릴 정도로 아찔한 경치를 자랑합니다. 이곳은 빙하기 때 얼음이 산에서 바위를 깎아내며 형성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너무 가장자리에는 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말이죠. 탁 트인 공간과 깎아지른 절벽을 위험과 맞바꿉니다. 27번 얼음 아래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바트나요쿨은 거대한 얼음판이자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 얼음은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용광로들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화산들이 분출할 때 얼음을 아래에서부터 녹여 거대한 빙하 아래 호수를 만듭니다. 그로 인해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홍수가 발생하여 길을 따라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1934년에 한 번의 빙하 아래 분출로 인해 3일 동안 3.52방마일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위험이 따르긴 하지만 이 빙하는 너무나도 장관이어서 제임스 본드와 왕좌의 게임 촬영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지하라는 주제를 계속 이어가 보죠. 이번에는 반대편 반구 26번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캥고 동굴 내부에는 고대의 석순들이 거대한 구조물로 자라났습니다. 이 석순들은 마지막 빙하기 이전부터 천천히 자라왔지만 이곳의 매력은 석순뿐만이 아닙니다. 동굴의 벽에는 4000년이 넘은 부시맨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동굴 전체를 처음으로 탐험한 가이드는 29시간 넘게 걸었다고 주장했으며 약 15마일판을 이동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오늘날 탐험가들은 그의 이론을 뒷받침할 동굴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야기가 지하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탁 트인 지상에 새겨져 있습니다. 25번입니다. 구불구불한 콜로라도 강이 수백만 년에 걸쳐 1마일 깊이의 그랜드 캐년을 만들어냈습니다. 천여 개의 동굴 중 지금까지 기록된 것은 335개이며 일반에 공개된 곳은 단 하나뿐입니다. 아름다운 경치 외에도 이 협곡에는 미국 본토 48개의 주에서 가장 외딴 마을인 수파이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8마일을 걸어서 가거나 헬리콥터 또는 노새를 타고만 갈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24번째입니다. 칠레의 토레스 델 파이네는 악몽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의 뾰족한 화강감 첨탑이 땅에서 이빨처럼 곧게 솟아 있습니다. 세계 중 가장 높은 것은 약 2500m입니다. 이 본구리들은 국립공원의 중심을 이루며 전 세계 등반가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얼음처럼 푸른 호수들은 그 경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풍경은 남방구에서 가장 험준하고 아름다운 곳 중 하나입니다. 어떤 풍경은 당신 위로 우뚝 솟아있고 또 어떤 곳은 예고 없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23번입니다. 애리조나의 호스슈 밴드는 종종 그랜드 캐년의 동쪽 가장자리로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강이 굴곡 중 하나입니다. 콜로라도 강이 사한 바위에 아찔한 우차형 경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굴곡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전망 지점은 약 300m 낭떠러지 덕분에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관광객들은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 페이지는 주차 요금을 부과해 2019년 이후 2030만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이제 300m 낙하 대신 떨어지는 물을 감상해보세요. 22번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셀야란드 스포스는 빙하가 녹으면서
화산암 위로 흐르며 형성된 폭포로 60m 높이에서 떨어집니다. 폭포 뒤에는 자연 동굴이 있어 방문객들이 물 뒤 공간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물보라가 완전히 얼어붙어 이 지역 전체가 거대한 얼음 성당으로 변합니다. 근처에 건물을 짓는 계획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 계획은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셀야란드 스포츠는 아무런 방해 없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물이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21번입니다. 옐로스톤에 있는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은 넌 색깔로 가득한 거대한 온천으로 사람을 몇 분 만에 삶아버릴 정도로 뜨거운 물이 들어있습니다. 지름이 113m에 달하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온천입니다. 온도는 섭씨 71도까지 올라가며 이로 인해 고온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뚜렷한 색띠를 형성하여 온천을 눈에 보이는 열지도처럼 만듭니다. 이제 지열을 녹는 빙하로 바꿔서 20번째입니다. 알래스카 주노 시내에서 불과 약 19km 떨어진 곳에 맨데놀 빙하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다면 안으로 들어가 고대 얼음으로 된 빛나는 파란 터널을 볼 수 있습니다. 카약을 타는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얼음 동굴로 노를 저 들어갈 수 있어 방문객마다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로 인해 이 빙하는 1929년 이후로 약 2.7km이나 후퇴했습니다. 최근에 이 빙하는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맨데놀 호수에서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후퇴하는 동안 바다는 앞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19번입니다. 성경적인 이름과는 달리 12사도 바위는 호주 빅토리아 해안에 위치한 석회암 기둥물입니다.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9개의 탑만 있었으며 현재는 7개만 남아 있습니다. 바다는 이 기둥들을 천천히 침식시키고 있으며 2005년에는 약 49m 높이의 기둥, 이 파도에 의해 절벽이 계속 깎이면서 물속으로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둥들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위험이 무너지는 암석이 아니라 절벽 끝에 너무 가까이 서는 곳에서 옵니다. 18번. 노르웨이의 프레케스톨레는 피오르드 위로 튀어나온 가파른 절벽으로 거의 약 600m에 달하는 수직 낙차를 자랑합니다. 이 절벽은 암석 틈 사이에 얼음이 확장되면서 천천히 돌을 벌려 형성되었습니다. 이곳의 장엄한 경치는 매년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며 베이스 점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벽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증가한 방문객 수를 감당하기 위해 네팔 셰르파들의 도움으로 보강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치 움직임이 멈춘 듯한 절벽입니다. 17번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단, 이 파도는 화강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웨이브록. 호주에 있는 이 바위는 화학적 풍화로 생긴 약 15m 절벽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어두운 색의 지류띠가 사막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부서지는 파도의 환상을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현지 원주민 부족들은 이곳이 거대한 무지개 뱀이 땅 위를 기어가며 만들어졌다고 믿으며 이로 인해 이 장소는 깊은 문화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지구가 결코 멈추지 않고 움직입니다. 16번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탈리아의 스트롬볼리 화산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밤하늘로 빛나는 암석을 꾸준히 분출해 왔습니다. 높이 3000피트가 넘는 이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입니다. 이 화산의 빈번한 분화는 섬 전체와 주변 바다에서도 볼 수 있어 지중해의 등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모든 힘이 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5번입니다. 베리토 모레노 빙하는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거대한 푸른 얼음의 장벽으로 길이가 19마일에 달합니다. 그 엄청난 무게가 피오르드로 밀려 들어가면서 자연적인 얼음댐을 형성합니다. 높아지는 수압이 결국 댐을 터뜨려 엄청난 양의 얼음과 물이 호수와 주변 강 네트워크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러한 극적인 붕괴 현상은 관광객들에게 큰 볼거리가 되어 파타고니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빙에서 꺼지지 않는 불까지. 14번입니다. 인위적인 실수로 인해 사막 한가운데에 200피트 너비의 불구덩이가 생겼고 이 불구덩이는 반세기가 넘도록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다르바자 분화구는 시추 작업 중 지하 가스층이 무너지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유독성 메탄가스의 방출을 막기 위해 분화구에 일부러 불을 질렀고 며칠 안에 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가스가 지하에 있었고 불은 아직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곳은 지옥의 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파괴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는 폭풍이 칠 때마다 발생하기도 합니다. 13번입니다. 스코틀랜드 해안 근처에는 호이의 노인이라고 불리는 450피트 높이 의사암 기둥이 서 있습니다. 특정 각도에서 보면 사람을 닮아 이 지형이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조수, 그리고 북대서양의 파도가 주변 절벽을 천천히 깎아내어
이 탑만이 바다에 고립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힘들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 지형을 침식시키고 있어 결국 무너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형은 침식되는 반면 다른 지형은 천천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12번입니다. 터키의 파무칼레는 문자 그대로 솜의 성이라는 뜻인데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언덕은 트라버틴, 즉 담수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물질이 풍부한 온천수에 의해 형성된 이곳은 물이 언덕 아래로 흐르면서 흰 광물질층을 쌓아 올려 마치 얼어붙은 폭포처럼 보이는 계단식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17개의 온천, 이 지형을 형성하며 온도는 화씨 212, 도 섭씨 1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자연미로 인해 파무칼레는 1988년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폭포들은 조용히 반짝이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11번입니다. 이과수 폭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국경에 위치한 거의 300개의 폭포로 이루어진 연쇄 폭포입니다. 이 폭포들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그 굉음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로 큽니다. 가장 긴 낙차는 무려 약 82m에 달합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신이 한 여인과 결혼하려 했으나 여인이 인간 연인과 카누를 타고 도망쳐 이 폭포가 생겼다고 합니다. 분노한 신은 산안토니오 강을 갈라 이과수 폭포를 만들었고 그 커플을 영원히 폭포 아래로 떨어지도록 저주했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분출하는 화산, 예고 없이 터지는 빙하, 무너질 듯 기다리는 절벽, 그리고 자체 생태계를 형성할 만큼 거대한 동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숨을 멎게 할 10대 자연경관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10위, 스페인의 리오틴토 강은 철분이 너무 풍부해서 마치 피의 강처럼 보입니다. 5,000년이 넘는 채굴 역사 동안 구리, 은, 금과 같은 광물을 추출해온 결과 이 강의 물은 극도로 산성이 되어 중금속을 녹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여전히 미생물들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 극한 환경 생물들을 연구합니다. 이 강의 화학적 성분이 화성과 비슷해 지구 밖 생명 존재 방식에 대한 실마리를 줍니다. 그러나 지구의 모든 기이한 물이 적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굳던 멕시코의 마리에타 제도는 수천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습니다. 1900년대에 이 지역은 군사 실험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굴과 붕괴된 암석 지형 그리고 유명한 숨겨진 해변이 만들어졌습니다. 섬이 인기를 끌면서 관광으로 인해 산호초 파괴를 비롯한 심각한 생태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6년 멕시코 정부는 실제로 방문객 출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오늘날 이곳을 정기적으로 찾는 것은 바다거북, 바다새, 그리고 이동하는 혹등고래뿐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외딴 구석에서 자연은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8위, 높이가 약 226m에 달합니다. 가이아나의 카이아토르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단일 낙차 폭포 중 하나입니다. 매초 650세제곱미터가 넘는 물이 절벽을 넘어 떨어집니다. 나이아가라나 빅토리아 폭포보다 훨씬 덜 유명하지만 카이아토르는 이들보다 훨씬 더 높으며 가이아나의 우거진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거세게 떨어지는 물 대신 불이 만들어낸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거대한 이끼가 뾰족한 바위를 뒤덮고 있어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보입니다. 이 나라 남부에 위치한 엘드란 용암지대는 1783년과 1784년에 일어난 대규모 분출로 형성되었으며 565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넓이를 덮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지형은 이후 나사가 아폴로 우주비행사 훈련에 활용했습니다. 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대를 덮고 있는 이끼는 매우 연약해서 손상되면 회복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6번 뉴멕시코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칼스베드 동굴에는 길이가 거의 1200m에 달하는 대형 석회암 방이 있는데 이는 북미에서 가장 큰 방입니다. 석순과 광물 퇴적물들이 바닥과 벽을 따라 늘어서 있으며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쌓여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수십만 마리의 박쥐들이 동굴 입구에서 쏟아져 나와 사막으로 사냥을 떠납니다. 이제 지하 세계를 뒤로하고 떠나봅시다. 다음 장소는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하와이는 불의 땅이며 킬라우야는 분출하다 라는 뜻의 이름으로 이를 증명합니다. 킬라우야는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입니다. 1983년 이후로만도 60번 넘게 분화했습니다. 각 분화는 용암을 바다로 흘려보내 해안선에 새로운 땅을 더합니다. 이 과정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극한 기상현상입니다. 4번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는 거의 매일 밤 수천 번의 번개가 내리치는 끊임없는 폭풍에 시달립니다. 카타툼보 번개로 알려진 이 폭풍은 최대 9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분당 160번에 달하는 번개를 만들어냅니다. 이 현상은 따뜻한 호수와 주변 습지를 가로지르는 바람에 의해 발생하며 인근 산들이 열기와 습기를 가둡니다. 그 결과 전기 폭풍이 거의 계속 번개를 동반하며 이곳에서 번개가 2번만 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제 전기 폭풍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 드러난 화산 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손더스 섬은 남대서양에 위치되어 있으며 남극에서 약 19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섬을 지배하는 마이클산은 희귀하며 지속적인 용암 호수를 품고 있는 활발한 성층 화산입니다. 지구상에서 이 현상을 보이는 화산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표면 온도는 거의 1300도에 달합니다. 극심한 열기에도 불구하고 손더스 섬에는 여전히 펭귄, 코끼리 물범, 그리고 수백만 마리의 바다새 등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화산재가 둥지에 주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생태계는 꾸준히 회복됩니다. 이는 생명이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어떻게 적응하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극심한 열기만이 생명이 적응한 유일한 조건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케냐의 보고리아 호수의 물은 끓고 있으며 매우 알칼리성이 강해서 대부분의 동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너무 극심해서 죽은 새들이 종종 열기와 광물 침전물에 의해 자연스럽게 보존됩니다. 거의 200개의 온천과 간헐천이 호수의 해안선을 따라 흩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이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분홍 플라밍고가 먹이를 찾아 호수에 모이고 틸라피아도 이 독성 수풀을 헤엄칩니다. 하지만 극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야생 동물만이 아닙니다. 마침내 1위는 파푸아 뉴기니의 뉴브리튼 섬에 위치한 타부르부르 화산입니다. 이 활화산은 주변 풍경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1994년 대규모 분화로 인근 라바울 마을이 화산재와 부석에 파묻혔습니다. 주민들은 대피할 시간이 단 19시간밖에 없었지만 비상훈련과 계획 덕분에 인명피해는 적었습니다. 5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1명은 번개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삽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때 집을 파괴했던 화산의 연로 요리와 난방을 하며 그 화산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